예,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발성배정 기본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많은데,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제 D-Day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수험생들처럼, 고3 수험생들처럼 이렇게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160일인데 어느 순간에가 100일이 돼 있고요. 어느 순간에 60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사 소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 강의 일정들. 근데 이 강의 일정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뭐 한 주 정도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부분을 소개를 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기본서 교재만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사 취득 현황.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발성배정 기술사가 나한테 맞는지,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가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안전기술사가 나한테 맞는지, 아니면 소방기술사가 나한테 맞는지. 그거는 이제 여러분 몫인데, 그 기술사를 따서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이 학원에 나오셨는지. 여러분들 취업 공부할 때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서 하죠. 그 토익 900점을 시험을 위한 토익 9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맞는 건지에 따라서 학원의 선택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교재도 마찬가지고 틀려지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연도 문제 분석입니다. 토익 시험 여러 번 보라고 하죠. 토익 시험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이제 저번하고 이번 강의는 이제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로 바꿨습니다. 제 임의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 수강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꿨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왜냐면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도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좀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토익을 처음부터 공부를 안 한 사람이다. 하지만 여기 500점 사람들이 공부하는 때 처음에 쫓아가기는 힘들어도 어느 순간에 같이 하시다 보면 500점대가 됩니다. 여기서 연구반을 가시게 되면 이제 900점대라고 생각하시면은 900점대에 가면은 그때는 힘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시니까. 그래서 대부분 기본서반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연구반으로 가십니다. 연구반을 갔다가 결국은 다시 또 기본서반으로 돌아옵니다. 왜?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성배정 기술사는. 다른 거하고 틀리게. 그래서 여기 연구반하고 기본서반을 같이 듣고 계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건 그만큼 기본반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요약 자료들을 설명드릴 건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서 요약 자료도 초급, 중급, 고급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 목차만 써놓은 거, 목차에다가 하나 더 중목차까지 넣은 거, 아니면은 소목차까지 넣은 거.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 페이지에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데 여러분들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다 만들어서 드리면은 요거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이 700점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900점을 맞기 위한 훈련은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이제 살을 더 붙여야 되니까. 왜냐면 각종 유형의 문제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교재는 이제 기본반이 이제 3권이 66,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학원에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잠시만요. 교재는 여기 있는데 이따 끝나고 나시면은 여기 성명하고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제가 강의했던 자료는 그 주에 바로 보내드립니다. 근데 여기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물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원 측에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럼 학원에서 동영상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 안에 그 자료들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전국야당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업을 만약 못 들으셨다 그러면 그 학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넣게 되면은 지난 수업도 다시 복귀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3번이 만약 다 소진이 됐다 그럼 학원에 전화 연락을 하시면 다시 강좌를 오픈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번을 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기본반 교재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서 최신 송배전공학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매년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자동차도 보면 매년 가격이 오르죠. 2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책은 반드시 사셔야지만 됩니다. 기본서는. 토익 공부할 때 문법책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문 종합영어라든가 뭐 수학의 정석 책 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반드시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공학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값이 얼마냐면은 이것도 24,000원이네.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사시면 10% 싸게 사신다고 하는데 학원에서도 지금 이게 5만 원이죠. 5만 원이고 얘가 얼마냐. 최신 발전공학으로 변환이 됐는데 이 책은 근데 이 책은 옛날 발전공학보다 좀 요약이 돼가지고 변전공학 같은 게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이 책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여러 분 많습니다. 이 책이 25,000원이니까 74,000원인데 DC 해가지고 66,000원에 학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터넷으로 사셔도 그 가격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사시는 게 아마 더 유리하실 겁니다. 74,000원 10% 빼면은 한 그 정도 되죠. 66,000원. 8,000원이니까. 그래서 학원에서 사시는 거나 인터넷에서 사시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학원에서 카드로 결제하시면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서기 때문에 그냥 발성배정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이 성배정공학책 몇 권이나 갈아엎었거든요. 보다 보면 헤어집니다. 연도가 틀려지면. 근데 성배정공학 다 보시고 나서 새로운 책 보죠?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한두 장 빼고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80년대 만든 책인데 30년 동안 우려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그만큼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건축전기나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제 매제가 지금 정보통신 기술사를 가지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다 보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발성배전은 그나마 30년 전의 이론이나 지금 이론이나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최신 경향의 문제 정도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 조금은 더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반 교재가 있습니다. 연구반 교재는 9만 원인데 이 책도 제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봤지만은 나름대로 최근에 정리가 된 자료 중에 괜찮은 자료거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이게 발성배정 기술사해가지고 송종공학 1, 2권을 이렇게 학원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책을 한번 보시고 한번 사시면 되는데 얘가 요즘은 책이 비싸가지고요. 이거 가격이 안 나왔네요. 5만 원인가? 5만 원 해가지고 10% DC에, 6만 원이라고 되네. 6만 원, 5만 원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DC에서 아마 9만 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사시면은 시중보다 싸게 사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책도 내용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 책도 제가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초급에 대한 요약 부분을 해드리고, 기본서 부분 설명드리고,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자료들은 www.webhard.co.kr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이디는 김세용입니다. 제 이름이 김세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되고 패스워드는 1, 2, 3, 4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른 기술사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아니면 실무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요게 지금 제가 오픈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웹하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으시다 보니까 저를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요. 수업은 이제 거의 1시간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1시간 30분도 수업하고 2시간도 수업합니다. 제 마음에 드는데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끊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단 앞문으로만 좀 사용을 자제를 해주시고요. 저 뒤에서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동영상 찍는 부분만 좀 피해서 나중엔 이 두 번째 줄이 조금 동영상에 그 머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피해서 앉아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또 보셔야 되는 화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 더 양해를 가지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따가 자료들을 한번 여기다 적어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자료를 나눠드리면 항상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페이지 안에 4장씩 출력이 가능합니다. 양면이면은 8장입니다. 저런 요약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접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저도 보거든요. 제가 했던 방식대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시간은 계속 반복해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162일이 언젠가는 100일이 되고 60일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가 보면은
지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제 같은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낳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만큼 위치가 있고 지금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이제는 위기의식을 좀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제 한전에 계신 분들도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술사 옆에도 있다니까 나도 한번 따볼까 하고 왔는데 하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뭐 몇 년씩 공부하다가 시험 점수 안 나오면 한 2, 3년 쉬었다가 다시 또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술사를 제가 2000년도부터 공부를 했거든요. 뭐 건축 전기도 공부하고 이것저것 다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경험상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저도 보면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밑 빠진 덕에 물 부는 것처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계속 물을 빨리빨리 부숴넣으면 어느 정도 탑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많이 집어넣느냐가 나중에 시험 봤을 때 답안지를 쓸 수 있느냐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을 해드리는 게 기억나시나요? 모선이 정의가 뭐죠? 제가 배분과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예. 지금 모선은 제가 아마 저번 6개월 동안 한 10몇 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선 설명하라고 하면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하기 힘든 게 사람들이 알기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설명이 다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수요관리 나왔죠. 수요관리의 키워드가 뭐였죠? 쓰긴 다 씁니다. 예, 쓰긴 다 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소패, 평투지, 효비절, 전기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가지고 전소패,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투자를 지연시키고 회피시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이 수요관리다.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주입을 시켜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긴 내용이죠. 긴 내용이지만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를 써놓고 생각이 납니다. 저 사람이 맨날 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도 나옵니다. 비슷하게. 그런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여러분들 하기에는 어디에서도 그런 걸 안 해줍니다. 저도 웬만한 여러 학원들 다 다녀보고 개인 강습도 다 받아봤지만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이 안 맞는다 그러면 버리시면 됩니다. 귀가 왜 2개 있다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그냥 듣고만 있죠. 아, 네가 말해라. 나는 가만히 있는다. 그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여러분들 귀에 괜찮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받아 적으시라는 얘기죠. 계속. 여러분 그냥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저 강의할 땐 제가 얘기합니다. 항상 받아 적으세요. 무조건. 적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 반복해서 나중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애한테 그랬는데 오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해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5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한 번 그냥 눈으로 보면 끝납니다.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넣었다고 하는데 지나가면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말이. 일단 말이 나와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키워드가 나와야지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이따가 설명드리지만 HVDC 예? 장점 HVDC에 그 적용하는 데가 어디다 적용을 하죠? 키워드가? 예. 해가 뭐였죠? 장은? 용. 예? 연계죠. 용으로 제가 바꾸니까 지금 얘기를 못 하시자니까. 해장 연대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까먹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연계라고 나와야 된대. 직류 연계라든가 비동기 연계라든가. 도는 뭐였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걸 얘기했고 그런 문제들이 기본서반에 있던 문제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나왔을 때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직류성정 같은 거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번에 안 나와도 그 다음에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왔을 때 답안지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나왔으니까 다음에 안 나와. 잊어버리면은 다음에 나오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새벽에 지금 거제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는데 한 2시간 자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업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에다 매달려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 저도 공부를 합니다. 제가 72년생이거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15년 됐습니다. 제가 딱. 왜냐면 제가 대학원 때부터 강의를 했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딜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 업체에서 이제 교육 강사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발성매장 강의를 시작한 지는 2년 됐습니다. 딱.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기술사가 없습니다.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부분을 저도 동병상련 느끼고 저도 따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하려고 합니다. 1호사 감리는 제가 한번 2군데 정도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1호사 감리를 했기 때문에 뭐 지중솔로, 그 다음에 변압기, GIS, 그런 판넬, 뭐 이런 부분을 다 감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발성배전에 나오는 뭐 유정정자 테스트 같은 것도 다 써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들 있죠. 코로나 방정 같은 것도 다 해보고 UHF, 뭐 AE,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실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후방전 PD 같은 것도 다 해봤습니다. LDP-5 같은 거 가지고도 다 써봤고 적외선 열화상 장비 같은 것도 다 써보고 계정기 시험 같은 것도 다 해보고 뭐 기술을 따가지고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하고 그런 내용들을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이제 고장전류 계산하고 보호계정기 정정 이런 것만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주 전공은 그래서 여기서 제목 요게 아니라 다른 게 또 있는데 그거로 돼 있네. 2012년도 저기다 그냥 뭐 이거 가지고 하시죠. 뭐 똑같으니까 내용은. 나머지들은 이제 제 홈페이지가 김세용.com입니다. 그래서 아까 www.kimseyoung.com으로 들어가시면 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뭐 자료들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했던 건 이제 거의 프로그래머로 돌려서 하는 거, 고장 전류 계산, 보호 계정기 정정, 그다음 전력 주류, 전압 강화 계산, 그다음 고조파, 접지, 안정도 이런 쪽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무를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이 발성배정 기술사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전력계통을 전공을 했습니다. PSS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도를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전이나 안전공사 일도 많이 했습니다. 뭐 병렬운전 조작 합의 같은 것도 제가 다 해보고요. 그다음에 CES 구역전기 사업자 같은 것도 대관 업무도 다 했었습니다. 뭐 풍력 발전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 해보고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보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계산으로 계산해서 대관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제가 다닌 변전소만 1000군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철도 쪽도 일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뭐 공항이라든가 재직 공장이라든가 타이어 공장이라든가 우유 공장이라든가 뭐 통신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케이블 공장 뭐 그 한전 지점이라든가 뭐 음료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 똑같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 미국인, 뭐 서양인 다 보면 조금씩 틀리죠. 특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여기도 계통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접지 계통도 그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접지 계통, 그다음 저항 접지 계통, 뭐 소리액터 접지 계통, 비접지 계통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계통도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응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 소반은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조파 같은 경우 측정만 한 뭐 최소 3년 이상 저도 현장에서 고조파 측정 장비들 많이 써봤습니다. 플루크 장비도 써보고 뭐 BMI 장비도 써보고 뭐 드라매치 장비도 써보고 다 써봤습니다. 근데 다 비슷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뭐 철도청 같은 거 2004년도에 그 KTX만 그 시운전 하기 전에도 막 하루 종일 타고 다녔거든요. 질리더라고요. 뭐 아침 그때는 이제 시운전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철도 차량이 딱 끝나고 나면 한 10시부터 광주를 갑니다. 광주를 갔다가 다시 또 서울 올랐다 또 부산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타고 다닙니다. 시운전 할 때도 해보니까 재밌었고요. 철도청도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철도청 수소. 근데 조금씩 다 틀립니다. 약간. 그런 급전 방식에 따라서 뭐 A씨를 쓰느냐, D씨를 쓰느냐, AT 방식을 쓰느냐, BT 방식을 쓰느냐인데 저희가 지금 전부 다 AT 쪽이 많고 BT 쪽은 저쪽 일부 저쪽 상간 쪽에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했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폐기 같은 것도 진단하러 다니고 GIS도 뭐 분방전 측정하러 다니고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역전기 사업자라든가 발전소 같은 경우 저기 하는 부분들도 해봤었고요. 이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강의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력계통공학, 송배전공학,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딜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에드사라는 프로그램 딜러를 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부분, 이탭 프로그램도 제가 사용을 해봤고, SKM 파워툴즈 같은 건 제가 2006년도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이제 과전류 보호 협조 과정에 강사로 등록이 돼가지고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기본적인 부분이고, 어제 갔던 건 이제 IC618하고 이제 통신 지원 때문에 갔었는데,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는 통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화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화기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남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발송배전 하시는 분이 약한 쪽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모드버스 통신하고 뭐 이더넷 통신하고 IC618하고 통신 같은 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실무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간단하게 소개하는 자료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될 거고, 기타 지금은 1년에 제가 한 최소 100일 정도는 강의를 합니다. 그전에는 2, 30일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하는 것들은 그냥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교육 준비를 안 하더라도 한 번 했던 과정들, 이것도 지금 4번째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제까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배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제 밤 10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거제도에서. 그래서 차 끌고 지금 올라온 겁니다. 바로 새벽에. 그렇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화기도 안 터지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아침에 와서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한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들으셔서는 안 되지만 2번, 3번, 4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김세용닷컴하고 웹하드 이런 부분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한 달에 제가 나가는 돈이 한 6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1년에 뭐 한 72만 원에다가 홈페이지 운영비하고 하면 1년에 제가 최소 나가는 돈이 100만 원입니다. 제 사비만.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아무런 받질 않습니다. 왜? 저 자신을 위한 투자거든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저도 더 자기 개발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와서 청강을 들으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돈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수업 들을 때 민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안 쓰시고 언제든지 청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 강의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가 강의 일정입니다. 제가 워낙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 툴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제가 툴을 사용을 안 한 뿐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좀 보이시죠? 이게 좀 화면을 작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프리젠터가 아침부터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일주일째 계속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맛이 가버리네. 자, 오늘은 송배전 전력계통공학 과정 요약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한 주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그 전에 칠판에다 써가지고 그게 아마 2번째인가 그랬을 겁니다. 2번째 강의 때 했던 건데 칠판에다 써가면서 기본 소유 요약했던 부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3번째 강의 때는 어떻게 했냐. 그걸 워드로 다 쳐서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아까우니까. 칠판에다 쓰는 거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깝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워드 작업해서 화면에 띄워서 작업을 할 겁니다. 화면에 띄워보면서 여러분들 출력해가지고 가져와서 보시면서 그 종이 출력만 하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종이 찢어질 때까지 들고 다니면서 옛날에 그랬죠. 공부하실 때 영어 사전 보다가 외우면 입에다 먹는다고. 그것처럼 그걸 들고 다니면서 자꾸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요약해놓은 목차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팔품사가 뭐냐, 전치사가 뭐냐, 이런 품사가 뭐 종류가 어떻게 되고 시제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할 때 큰 틀을 아셔야지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상한바가지 더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송배전 계통의 구성. 각 책의 1장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목차에서 1장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책의 내용을 보시게 됩니다라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쪽은 빼고요. 발전 쪽은 빼고 성배전공학하고 전력계통공학의 1장은 막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다독을 하다 보면 아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내가 배우게 되겠구나 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2장 가공성전설로 케이블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케이블이 전선이죠. 나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3장 지중성전설로에 이제 케이블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가공성전설로 지중성전설로 나눠가지고 구조, 재질, 조합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구조상, 용도상, 뭐 목적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지는 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왜 답안지에 썼을 때 이 사람이 체계적으로 답안지를 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장 정의 이건 뭐다. 분류를 어떻게 한다. 여기에 원인이 무슨 원인이 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시든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장점이 있다. 어떤 단점이 있다. 앞으로 향후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을 답안지에 써주셔야지만 점수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서 안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 안에서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간단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결국은 마지막 처음에 이번 장에서 뭘 배우게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기본서 가지고 설명드리고 기본서가 끝나고 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답안지를 쓸 때 여기에 어떤 내용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됩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정리해놓은 자료를 드리면 그걸 외우는 거. 근데 외우는데 팁은 드리죠. 어떤 식으로 외워라. 예를 들어 수식을 외워라. 그럼 수식을 외우는 고장질에 대한 수식 외우는 방법도 설명드립니다. 왜냐면 저도 안 외워져 있으니까. 특성 임피던스 Z는 밑에가 뭐죠? 예? 루트 특성 임피던스 Z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밑에가 뭐죠? 예? 특성 임피던스 Z는 C분의 1인가요? L분의 C인가요? 예? 왜 C분의 1이라 그랬죠? 예, 연장자가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중에 뭐 쓰다 보면 Y분의 Z입니다. 영어 알파벳 수준으로 해가지고 D자가 위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자꾸 안 외워집니다. 모드버스 통신하다 보면 2분이 있고 5두가 있습니다. 페리티비트가. 저 이거 영어 단어가 안 외워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2분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거 짝수거든요. 아, 이건 짝수다. 오두. ODD. 홀수거든요. 홀수라고 외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안 외워지면 그런 식으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는 얘기죠. 예? 이상전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할 때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죠. 투값화는 어떻게 된다? 넘어가야 되니까 2배를 해줘야 된다. 전압은 Z2, 전류는 Z1으로 외우고 전류는 부반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뭐 투과계수, 반사계수에 대한 외우는 방법들 설명드렸고요. 결론은 뭐냐? 답부터 알고 계시면 중간에 과정에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답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 답이 제대로 썼는지만 보지 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흐름만 보지 그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봅니다. 우리가 채점할 때 채점하는 사람이 전체적인 거 보고 이거 대충 맞아 하고 하지 이거 일일이 썼는지 언제 봅니까? 300명, 500명을 채점을 해야 된다 하루에. 자, 선로정수하고 코로나. 선로정수가 뭐죠? RLCG죠. 예? 그럼 송전 특성은 뭐죠? 이렇게 연구반까지 들으시는데 예? 자기가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나오는 키워드가 뭐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죠. 여기서 선로정수를 배웠죠. 먼저 뭘 배웠냐? 가공성전선로에 대한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지중성전선로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이건 뭐냐? 화물차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소형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성이 틀리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자동차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럼 요거의 특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배웠다는 얘기죠. 선로정수는. 가공선로의 선로정수, 지중선로의 성전선로. 그럼 그걸 이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니? 코로나가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교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자꾸 외우라는 게 이 목차를 외워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연관된 연석을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서 답을 쓰다가 필요하면 여기 걸 갖다가 좀 더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전 특성은 뭐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틀리니까 기차가 4량짜리가 있고 8량짜리가 있고 KTX 같은 16차량, 16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힘이 틀려져야죠. 걔 특성이 틀리니까.
기관차를 2개를 단다든가, 1대를 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특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송전 특성에서. 그럼 송전 특성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송전선별로 해가지고 그 송전단과 수전단 간의 어떤 특성들이 또 나오겠죠. 그걸 이제 전력 원선도로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는 거죠. 5-8이 뭐라고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5-8.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바로 나와야죠. 제가 그거 몇 번 얘기했죠? 한 20번은 얘기했을걸요? 6개월 동안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왜?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과정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왜? 다른 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중성적 잡지 방식과 유도장애. 이번에도 나왔죠? 조금 이따 이제 관연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이걸 한번 설명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인 개념을 잡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는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았고, 여자분도 와 계신데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자꾸 듣다 보면 된다는 얘기죠. 왜? 북한 사람들 세뇌시키죠. 제가 여러분들 자꾸 세뇌시킬 겁니다. 예?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실이 되겠고. 저도 옛날에 제대하고 나서 피라미드에 교육받으러 들어갔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미팅 시켜준다고 쫓아갔더니 여자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방에다 집어넣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첫째 날 들으면서 가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내일 하루만 더 들어라.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만 듣고 약속을 했으니까 셋째 날은 제가 안 갔습니다.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집은 제가 그 친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배포 못하는 부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그 자료를 얻어올 때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는데, 만약 저도 지금 해외 출장이 지금 몇 개 잡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안 될 때는 이제 연구반의 강사분한테 얘기해서 땜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연구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을 맺게 된 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땜빵을 하면서 배우게 된 거고요. 고장전류 계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사고가 났을 때, 그 고장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기기 전격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케이블에는 상시효형 전류가 있고요. 단락시효형 전류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그럼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상시효형 전류. 예를 들어 모터 쪽에 그 케이블 쓰실 때 모터는 용량이 100A밖에 안 되는데 케이블은 한 100스퀘어를 씁니다. 왜 그걸 쓰냐고 얘기하거든요. 평상시 때는 상관없습니다. 단락시에 사고 전류가 흘렀을 때 그 사고 전류를 1초 동안 견뎌주기 위해서는 케이블이 이만큼 두꺼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케이블이 늘어붙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산업안전공단 가서 교육할 때는 동영상 강의를 보여드립니다. 발전기, 저번에 보여드렸죠. 발전기 시운전부터 해가지고 하는 동영상 강의들 자료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송전솔로에 대한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영상 자료들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 아무리 들어봐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안정도. 좀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근데 여기서 배우는 안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안을 쓰기 위한 안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안정도를 하려면 모델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모델링을 하면 수학적인 계산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쓰는 건 뭐가 나오죠? 예? 2기계통, 3기계통. 2기계통은 뭐로 하죠? 예? 등면접법. 단단법은 2기계통 이상부터 이제 단단법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 안정도의 종류가 뭐가 있죠? 세 개가? 예. 예. 그걸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스테이지, 예? 이렇게 나가죠. 차가도, 과도, 동기 이렇게 나가는 부분. 가만히 있으니까 정태, 움직이니까 동태, 사고 났으니까 과도. 거꾸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또 나눠지는 부분이 안정도가 또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안정도 하면 뭐가 나야지? 안정도 하면 뭐가 나야지? 2개? 예? 전압 안정도하고 위상각 안정도가 나야죠. 예? 송배전공학에서 배우시는 안정도는 위상각 안정도입니다. 예? 개통공학에서 배우시는 안정도는 전압 안정도입니다. 안정도가 나오면 위상각 안정도 안에 위상각을 가지고 따지는 아까 얘기하신 정태, 동태, 과도 안정도가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콘셉트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답안지를 쓰는 거지, 그냥 단편적인 것만 보고 계시면 답안을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크게 보는 훈련을 먼저 해드릴 겁니다. 크게 보는 부분. 윤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여러분 몫입니다. 그 세부적인 건 답안지 다 있다는 얘기죠. 왜냐,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맨날 관연도 문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왜 하나로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이해해 드리는데 저는 주안점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자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이상전압. 이상전압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 피레기. 피레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전압의 종류.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예? 계통 조작 시, 과도 조작 시, 과도 상태 시. 그리고 이제 뭐 개폐 서지 이상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눠집니다. 그것도, 무유변 영춘고, 폐부자 012. 이렇게 키워드를 만들어가지고 외우게 그냥 합니다. 왜? 기본서대로 그냥 외우게끔 만듭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써주셔야 되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기본서를 보고 썼기 때문에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도 기본서는 10번을 읽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딱 보면은 이 사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썼어. 이 사람 요건 알고 있어.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이상하게 쓰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넣고 나서 새로운 내용들을 들어있으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고 요걸 봅니다. 이거 참 참신한데 이 사람이 이것도 알지만 이런 것까지 아는구나. 그러면 점수를 더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빼고 어려운 내용만 잔뜩 씁니다.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고조파, 제가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조파를 막 열심히 썼습니다. 한 4장을. 그리고 다른 것도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왜? 너무 실무적인 걸 쓰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언어로 써줘야죠.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글씨 잘 쓰면 좋습니다. 물론. 제가 못 알아보는 글씨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아는 게, 이 사람이 이걸 썼구나라는 건 안다는 얘기죠. 대충 이걸 갖다 썼구나라는 건 알고 채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세부적으로 뭘 썼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문맥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돼 있는지 그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안지 쓰는 요령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맞춰 나갈 겁니다. 보호계정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쓰셔야지만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보호계정기 쪽만 지금 5년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운데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이번에도 보호계정기가 나왔죠. 이것도 이제 관연도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관연도 문제하고 비슷한 게. 근데 관연도 문제를 자꾸 하라는 부분들이 왜냐면 새로운 문제를 냈을 땐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80년대부터 썼던 지금 그 전기가 개발된 게 거의 뭐 1880년대인가? 그때 이제 개발이 됐죠. 예? 1800년대 후반때 개발이 됐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테슬라하고 에디슨하고 AC, DC 가지고 싸우다가, 테슬라가, AC로 했고, 에디슨이 DC로 했거든요. 에디슨이 테슬라를 막 공격했습니다. AC는 위험하다. 왜? 사람이 감전되면 죽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AC가 쓰게 된 게, AC의 장점이 뭐죠? 세 글자? AC의 장점. 예? 예? 승회일. 왜? 뭐죠? 승이 뭐죠? 그럼 회. 일.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린다. 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직리성전에 대해서 물어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나면은 교류성전의 장점, 단점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모르실 땐 그런 걸 갖다 막 답안지에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자, 변전소. 변전소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모선부터, 그 다음에 차단기, 그리고 GIS, DS, ES, 그리고 변압기,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여기서 보호계전 방식이 나왔는데 보호계전 방식이 나오면 발전기. 한전을 생각하시면 발전소에서요. 송전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변압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모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수용가로 공급이 되죠. 항상 그림하고 연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상을 하시라고. 자꾸 뭘 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지금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송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 그 다음 모선에 대한 보호 방식,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 그 다음 배전선에 대한 보호 방식. 이런 식으로 발변 주배. 전압 조정 방식에 대해서 하나, 발전소 전압 조정 방법, 변전소의 전압 조정 방법,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방법,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방법.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발변주배를 외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만 나오면 이제 전압 조정 방식에서 이제 쓰니까. 키워드만 알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아니 발전소에 대한 전압 조정 방식. 그럼 거기에 또 키워드가 또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써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답안지를 못 씁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답안지를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암기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답안지가 작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드리는 게 키워드가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뭐 키워드를 제가 보통 6개월 동안에 하나의 키워드를 최소 10번은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귀찮아서라도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라고 합니다. 배전계통의 구성, 배전술래, 정기적 특성, 배전술래 관리하봐.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군대를 백마부대로 갔었거든요. 구사단으로. 빼치카 떼는 데를 갔었는데, 딱 가니까 이게 딱 주고, 내일까지예요. 선임병들 이름들. 외우면 외워집니다. 급한 상황이 되면. 근데 이걸 보고 몇 번씩 봐도 이걸 여러분들 못 외운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제목은. 이 목차를 안 외우면은 이 목차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 책, 사실 지금 한 번도 안 보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도 한 번도 안 보고 왔으니까. 왜냐면, 이번에 그 2월 며칠이죠? 예, 2월 10 며칠이었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2월 14일 했나요? 그때 시험 보고 난 뒤에 책 한 번은 못 봤습니다, 지금. 그래도 와서 할 수 있는 게 계속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강의를 할 때는 항상 제가 한번 책을 보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고 제가 바빠서 못 봤지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 안에 내용들을 보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외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넣는 것들은 제가 그 다음부터 주입식으로 넣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넣어드린데 목차의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그러니까 천자문은 떼고 와야지 제가 뭔가를 설명드릴 거 아닙니까? 이게 천자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 요거 한 장밖에 안 되거든요. 요 다음에 제가 드리는 게 뭐냐? 4장짜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16장짜리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게 한 30장짜리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단계별로 외워갈 수 있는 걸 드릴 테니까 그거를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30장짜리도 나중에 이 책 이거 어떻게 하루에 다 봅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냐. 지금 160일 남았죠? 160일 남았으면 한 100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책을, 띄었다. 그러면 나머지 60일 동안에 그걸 또 떼우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100일짜리를 반으로 줄여가지고 40일 만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40일 만에 한 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20일 남았죠? 20일 만에 또 한 번 보고, 그러면 또 20일 남았죠? 그러면 10일 만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10일 남았죠. 5일 만에 한 번 보고, 3일 만에 한 번 보고, 이틀 만에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한 6번, 7번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셔야지만 시험 봤을 때 생각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번에 교육하고 다음 주에 가서 저번 주에 배운 거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하십니다. 왜? 머릿속에 안 넣으셨으니까, 그때 들으실 때. 근데 일주일 동안 넣으려고 훈련을 하시죠? 그럼 그 다음 주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주? 모르겠습니다. 2주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데, 3주 때 가서 물어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끝으로 가서는 시험 기간에 맞춰서 자꾸 반복을 하는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쓰시니까. 이건 그냥, 발성배전이 아니라 다른 기술사도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시면, 고시 공부할 때 보면은 책에 대한 것들을 자기는 제목만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요한 것만 10권 있다. 그럼 그 다음에 5권, 그 다음에 3권, 그 다음에 나중에 1권. 나중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냥 한 권 가지고 자기한테 자기가 담아갈 수 있는 것만 담아가지고 가야지 담아갈 수 없는 것까지 담아가지고 가다 보면 머리가 용량이 넘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50문제. 50문제 외웠으면 그 다음에 100문제. 그 다음에 150문제. 200문제. 발성배전 한 200문제 정도만 완벽하게 외우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입니다. 건축전기 500문제 정도는 외우셔야지만 됩니다. 빈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송배전공학이 끝났습니다. 배전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는 게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배전 쪽은 좀 시험 빈도가 낮습니다. 지금 송배전공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성전공학, 배전공학, 여기 변전공학도 들어있습니다, 여기. 예? 그리고 여기 전력계통공학, 여기 뒤에 발전공학. 책은 3권입니다. 하지만 여기 말고 전력공학 연습이라는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합격의 지름길은 나중에 보면 계산 문제입니다. 필기로 쓰는 부분들은 다 엇비슷합니다.
이따가 이제 그 관연도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 1교시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잠깐 이따가 여기 목차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관연도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 관연도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우리 여기 말고 오늘 청강하시고 다른 데 가서 또 들으실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력계통의 표현과 기초방정식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긴 동기발전기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변압기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변압기도 표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건선 변압기, 상건선 변압기. 동기발전기도 차가도, 과도, 동기 리액턴스별로 이제 표현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죠? 발전기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 있죠? 그럼 뭐가 나오죠? 부하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부하의 표현.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부하가 어떻게 됐죠? 부하가 3개가 있었죠? 어떻게 외우라고요? 예? 부하의 표현 3가지 방법. Z. 두 번째. I. P. G 파일. 여러분들 컴퓨터 시다 보면 G 파일 있죠? 그걸 외우시라고요. 임피던스. 일정 임피던스 무대. 일정 전류 무대. 일정 전력 무대.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라고요. 외우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예? 자, 전력주류 계산. 전력주류 계산의 정의가 뭐죠? 자꾸 시키는 게, 시켜야지만 그 사람이 저기를 합니다. 뭐였죠?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하는 게 전력주류 계산이다.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 뭐, 제가 어려운 용어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몇 줄 안 되거든요? 그럼 무한대 모선. 예? 뭐죠? 무한대 모선 키워드. ZI, V.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무한대 모선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관용이었는데, 처음에 Z가 뭐였죠? 예. 내부 임피던스가 제로고, 그 다음에 V라고 그랬으니까, 전압이 부하의 증감에 관계없이, 위상이 전혀 뭐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용, 관성정수가 무한대인 용량, 관성정수가 큰 뭐 용량 무한대의 전원을 그 무한대 모선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키워드만 가지고 외우는 겁니다. 이게 자꾸 안 외워지니까. 그래서 무한대 모선이 나오면 ZI, V, 그 다음 관용 제가 외우라고 얘기했죠. 그것도 그냥 쭉 쓰시지 말고 1, 2, 3, 4로 쓰시라고. 1, 2, 3, 4로. 그래야지 한눈에 딱딱 보여지니까. 이걸 그냥 쭉 쓰면 2줄인데 눈에 안 띕니다. 하나, 둘, 셋, 넷. 지금 얘기한 ZI로 쓰고 V 쓰고 관 쓰고 용 쓰고 한 다음에 딱딱 내용을 쓰면 한눈에도 보여지고 양도 늘어난다고요. 거기다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이 표현이 풍부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주파수 이해전력,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개통공학은 조금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배전공학은 눈에 보입니다. 가공성전선으로 변압기, 케이블 다 눈에 보이죠. 개통공학은 뭐죠? 성전선로 케이블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서 봤던 개념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뭔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옛날에 저는 포트란으로 다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거든요. 90년대에 저는. 근데 잊어먹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안 쓰면 잊어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뉴턴-라스법, 가우스-자이델법 다 포트란으로 계산해가지고 다 시뮬레이션하고 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봤기 때문에 장단점을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안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전력계통 경제운영이 뭐죠? 돈이죠. 경제운영. 예? 화력발전기의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운영을 됐느냐. 이거죠. 이번에 나왔죠. 페널티 계수를 해가지고. 예? 근데 이걸 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기본 키워드로 4단계. 수목평청, 수급조건, 목적함수, 평가함수, 총연료비 최소조건. 그 총연료비 최소조건을 할 때 이제 페널티 계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송전선실을 무시했을 때,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차이가 있는데 송전선실을 고려했을 때 페널티 계수가 들어갑니다. 아는데 그 문제가 이제 이번에 좀 틀리게 나왔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해봤던 문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달아봤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혼돈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나중에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자꾸 접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당황하지가 않습니다. 고장에서 전압 무효 전력 개요. 이제 QV 컨트롤 얘기가 나오는데 요 PF 컨트롤하고 QV 컨트롤은 같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개통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요 안정도도 중요한데 여기서 안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없거든요. 여기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QV 컨트롤이나 PF 컨트롤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안정도 나온다. 안정도는 여기서 전압 안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위상각 안정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안정도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장전류 계산 반드시 나옵니다. 보호 계증기 반드시 나옵니다. 이상 전압 반드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니까. 이번에 안 나와도 다음에 나오니까. 그리고 최근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좀 골고루 이렇게 내는 추세입니다. 이제 장별로 한 문제씩 이렇게 떼가지고 딱딱 이렇게 내는 추세다 보니까 그 장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력계통의 계획과 운영, 이번에도 나왔죠. EMS, IPCS, 예? 예? 인텔리전트, 인테그레이티드 프로텍션 컨트롤 앤 시스템, EMCS, ECMS하고 똑같다고요.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모니터링 앤 컨트롤 시스템, SAS, ABB에서는 SAS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브스테이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같은 용어입니다. EMS를 조금 더 각색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안내를 해드렸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IPCS 같은 실무를 좀 해보시는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이 IPCS는 자동차를 그냥 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다른 용어인데 그 다른 용어를 못 쓰니까. 특성 임피던스의 다른 용어가 또 뭐가 있었죠? 예, 그리고, 예? 파동 레시스터, 서지 임피던스. 네 개가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전력조류 계산에서 스윙 부스를 또 뭐라고 하죠? 기준 모선, 또, 슬랙 모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것만 바꿔서 내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드립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 문제를 보고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썼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채점자가 원하는 답안지를 안 썼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딱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원하는 답안이 있습니다. 그 답안을 쓰면 점수가 좋은 거고요. 엉뚱한 답안을 쓰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그래서 보통 합격하신 분들이, 답안지를 쓰는 게 보통 한 8페이지 정도를 씁니다. 8페이지. 키워드만 쓰니까, 키워드만 딱딱. 군소리 없게 그림 많이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선이 뭐라고요?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딱 봐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죠?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좀 정리도 잘 돼 있고 좀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딱딱 끊어서 써주시고, 예? 거기에 그림 그려주시고, 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림을 그리고, 도표하고 수식화해라. 전달 효과가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발전 쪽은 빈도수가 좀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전 3시간 했었나요? 4시간 했었나요? 3시간 정도 했었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지금 연구반하고 같이 기본서반, 제가 연구반 대타 강의할 때 기본서반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어차피 제가, 연구반 강의를 하니까 이때 와서 미리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고 왔기 때문에 3시간을 해도 좀 충분했었죠. 근데 사실 발전공학도 한 4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4시간을 잡아놨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이고 지금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7분 정도가 되시네요. 2, 4, 6, 7분 정도가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처음에 어떻게 하냐. 시험 볼 때 저쪽에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 때문에 저쪽에서 60%가 나옵니다. 여기서 20%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거 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80%니까. 그래서 80%를 먼저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20% 이거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냥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일단은 점수를 높이기 위한 부분부터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개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서 가지고 안 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걸 보시고 기본서 부분은 제가 상황 봐가지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마지막에 다시 요약을 해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왜? 요때 끝에 가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이렇게 요약해드리면 머릿속에 다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기회가 안 나는 건 그때 가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8월 3일 날 시험 1일적이기 때문에 휴강을 합니다. 저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예?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재들 소개를 하고 기숙사를 어떤 식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지, 이제 현재 어느 정도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관연도 문제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시간 때는 이제 강의적인 부분은 이제 맛보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뭐, 그 전에 진행했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했었고, 이번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 요약 자료를 바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오늘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야지 다음 주에,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걸 미리 한번 예습을 하고 오시면은 다음에 도움이 되고요. 제가 미리 자료를 보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자료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끝나고 나면 자료를 보내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